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다들 연휴 잘 쉬시고 오늘부터 또 일하기 시작하셨겠죠? 저는 오늘부터 포스팅을 이제 시작하는 날로 잡았죠. 3월 달부터는 포스팅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포스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오늘 카톡으로 문의 주신 분 중에서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뭘 쓰고 이렇게 툴 같은 거 쓰는데 그걸 좀 알려줄 수 없냐라고 해서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뭐 저녁에 그냥 주저리주저리긴 한데 그 블로그 포스팅할 때 필요한 툴들 아니면은 유용한 툴들 아니면은 뭐 제가 쓰는 툴들을 조금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겟 하시면 되시고 뭐 어차피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니까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걸 조금 제가 쓰고 있는 걸 이제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면은 잠깐만요. 즐겨찾기를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음, 먼저 키워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키워드는 제가 그 어제하고 침대에 누워서 좀 많이 핸드폰으로 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는 제 그 방송 리스트 올려 놓는 곳에 보면은 마지막 탭에 가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인제 뭐 키워드만 갖고 내용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키워드만 보시고 저는 이런 주제를 갖고 인제 좀 써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는 이왕 쓰는 거 좀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런 주제로 이제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예전에 많이 쓸 때 썼던 건데 이걸 지금 넣은 게 뭐냐면은 무슨 시간 그다음에 이제 요즘 AS 센터 전화번호 이게 의외로 검색량도 좀 있고 의외로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최근에 저도 인제 냉장고가 고장 났나? 뭐가 고장 나 갖고 검색을 인제 전화를 하려고 봤더니 모바일에서는 또 뭘 했더니 좀 잘 안 돼 갖고 결국은 인제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곳을 다 클릭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방문자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업시간, 뭐 업무시간 그다음에 저런 것들 뭐 전화번호, AS 전화번호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도 많이들 하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 상품권 많이 하시죠. 근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처. 그런데 인제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세계 상품권은 다들 알아요. 근데 인제 약간 잘 B급 있죠. C급 잘 안 쓰는 그러니까 뭐 등급을 나누긴 뭐하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신세계 상품권 저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롯데백화점이 근처에 없으면은 쓰기 힘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약간 검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품권, 사용처 요런 것들도 검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쪼끔씩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3월 달이면은 봄이면은 제가 또 인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사 관련된 거. 그래서 손 오는 날 요런 것들도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고 인제 3 월이면은 우리가 인제 어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인제 결심을 저는 3번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1월 1일 날 새해니까. 두 번째는 구정 때. 구정 1월 1 일이니까. 세 번째로는 저같이
학부형인 사람들은 애들 이제 개학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이 되면은 새롭게 봄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집안 청소도 시작을 하고 정리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 그다음에 시즌이 시작하는 스포츠들 있죠. 야구, 축구, 뭐 배구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 시즌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입학 선물로 요즘 뭐 탭 같은 것들 많이 하죠. 핸드폰. 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할 거고 핸드폰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 카톡을 깔아야 되는데 애들 카톡 깔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카톡 까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검색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부모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중 이제 쭉 깔고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 있죠. 뭐 코스트코 휴무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매월 진행하는 것들은 보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게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매월 그래서 빕스 3월 할인 혜택 이벤트 그다음에 빕스 마크 뭐 있죠? 그런 어쨌든 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티스토리라서 제가 묵혀놨는데 한번 볼까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뺨내라고 했습니다. 뺨내. 그래서 뺨내 티스토리일걸 아마요. 들어가 본 지 오래돼서 티스토리.com 그죠? 이게 제 거예요. 자, 22년도에 마지막으로 썼네요. 22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 요즘 애슐리도 있고 저 많죠. 그때 당시에 많이 해놨네. 지금 없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웃백, 빕스, 애슐리, TGI, 매드포 갈릭, 바이킹스 이런 거 있죠. 이들 패밀리 레스토랑에 매월 그러니까 월초만 되면은 이거에 관련된 것만 써도 됩니다. 쭉 돌아가면서 하루씩 아웃백 3월 할인 혜택, 카드 혜택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왜냐면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매월 이벤트를 해야죠. 자기네들 먹고 살려면 이벤트를 해야 되고 계속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이 중에서 그러면 이들은 돌아가면서 그냥 이벤트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보통 카드 할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도 좀 괜찮은 광고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쓰는 것도 그냥 제가 항상 말하지만 쓸 건 널렸습니다. 쓸 건 널렸는데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할 때 제가 또 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저는 하나를 그냥 즐겨찾기 해놨어요. 이런 약간 대형 카페들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수다방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한 번씩 누군가가 뭔가 올립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봐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제 뇌피셜로. 여기서 보면은 주제들이 좀 중간에 쭉쭉쭉 나와요. 그 글을 뺏기라는 게 아니고 주제. 그러면 최근에 요런 것들이 약간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든가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끔씩 보면은 약간 키워드 급수로 해 갖고 올라오는 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겟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키워드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이거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에 만든 프로그램이 챌린지 체크리스트죠. 제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자
이분은 많이 하셨네. 쭉쭉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프로그래밍 딴 거 한다고 코딩한다고 저는 사실 시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리스트를 하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세워서 나는 하겠다라든가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도 자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구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글은 엑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스프레드시트죠. 이것도 쓰지만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씁니다. 얘는 그냥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미지를 할 때 여기다 만들어 놓고 계속 바꾸고 있고요. 테마별로. 그리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할 때는 썸네일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거나 뭐 도형을 만들거나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여기서 바꾸면 되죠. 바꾸고 나서 이거를 이미지로 떠야 되니까 이미지로 저장을 올리는 곳 같은 경우는 여기를 스크린샷 떠 갖고 저장해서 올리고 아니면 그냥 스크린샷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냥 붙여넣기 하는 곳은 그러면은 잘 아시죠? 여기서 키보드에서 이게 뭐냐 이게 맨날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말로 하려니 힘드네. 요거 있잖아요. 단축키가 이게 뭐지? 윈도우 키하고 시프트하고 S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스크린샷 떠지거든요. 이렇게 단축키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윈도우 키, 시프트 키, S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스크린샷 떠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이 됐죠. 저장된 다음에 붙여넣기 할 곳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갑자기 틀리니까 안 되네. 잠깐만요. 블로그, 내 블로그 한번 와볼게요. 글쓰기. 자, 여기서 컨트롤 V 한번 붙여넣기죠. 컨트롤 V를 하면은 딱 붙여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만약에 디스토리 블로그나 아니면은 워드프레스도 다 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되게 슬라이드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만약에 글을 써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스크린샷 떠갖고 여기다가 빈 슬라이드를 되게 많이 해놨네. 빈 슬라이드를 여기다 넣고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필요하면은 화살표를 여기서 그리기도 하고 파워포인트에서 화살표 그리기 쉽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캡처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이걸 쓰거든요. 이걸 오픈 캡처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받아놓은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도 단축키가 얘는 컨트롤 시프트 N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스크린샷 뜬 다음에 떠졌죠.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뭐 박스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블러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블러 처리를 이렇게 가린다든가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은 것도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뭘 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는 또 다시 여기서 스크린샷을 뜹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을 또 요만큼 잘라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을.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디 갔지? 컨트롤 V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근데 편집을 좀 해야 된다. 다른 거하고 같이 섞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컨트롤 시프트 F 누른 다음에 순서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화살표 어쨌든 여기서 뭘 그린 다음에 다 그렸다고 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런 다음에 맞추고 밑선은 좀 맞추고 여기서 다시 스크린샷을 뜹니다. 요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가도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회색으로 해놓은지 아세요? 회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스크린샷을 떠서 넣어버리면 이게 그냥 하얀색 바탕에 하얗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얀색 바탕에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를 뭘 하고 짜집기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맞춰놓고 자 그런 다음에 스크린샷을 여기 테두리 맞게끔 뜬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어떠세요? 약간 박스를 이제 테두리 선을 둔 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막 갖다 쓴 이미지도 안 들고 그다음에 약간 정성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그리고 테두리도 서지고 보통은 흰색 바탕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기서 배경을 회색으로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용량 제한이 없으니까 제가 했던 것들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거는 오늘 했던 거고 오늘 지우고 했던 것들은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쓰면 됩니다. 이거 이미지를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썼던 것들은 자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도 쓰고 그럼 이것들은 다 분리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하나를 딱 떠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책에 있고 뭔가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 요런 것 때문에 익숙한 회사원이면은 파워포인트 익숙하잖아요.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이미지 편집도 그렇고 위에서 만든 썸네일도 우리가 말한 썸네일 스타트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뭐 만들기 쉬워요. 이거 뭐죠? 이렇게 파워포인트 다 잘 하시잖아요. 박스 만들어 놓고 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이것만 막 쓰면 되는 거죠. 틀어졌다. 됐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슬라이드를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브이로그는 여기서만 바꾸는 거고 애드센스 관련된 거는 여기서만 이거 바꾸는 거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여기 쓰고 그리고 제너레이트 프레스, 케미클라우드, 브이로그, 코딩하는 거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만 바꾸면 됩니다. 위에 거 타이틀은 계속 고정이라고 하면은 밑에 거만 계속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시간 관리나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뭘 해드릴까? 또 줄기차기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했으니까 이미지 관련 요건 볼게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는 좀 뭐 적지 마세요. 제가 남겨드릴게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변형을 하는 건데 뭘 변형하는 거냐? 오늘 내가 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다운로드 이렇게 PNG나 아니면 JPG로 저장이 됐다고 쳐요. 그럼 요즘 많이들 혹시 이야기하는 용량 줄이는 것 때문에 웹 웹 웹 P 이라는
그 확장자로 많이들 하거든요. 웹피라고. 그걸로 바꿔주는 게 여기에요. 되게 쉽게 됩니다. 여기다 놓고 이걸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원본, 이게 바뀌는 것.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저는 여기에 웹피라는 버전으로 한 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87%가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게 웹피가 아마 구글에서 추천하는 만든 뭐 그건가? 그래서 요즘 이런 SEO에서도 요거 쓰면 좋다라고 해서 저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요걸로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력이 되거나 시간이 되거나 이게 낫겠다 싶은 데는 여기서 하고 그냥 스크린샷 떠 갖고 아까처럼 컨트롤 뭐죠? 윈도우 키 Shift S 눌러서 스크린샷 떠 갖고 그냥 붙여넣기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거는 좀 뭔가를 저장을 한 다음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장 이미지를 웹피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웹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쉽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저 열기 한 다음에 여기서 컴프레스해서 웹피로 선택하고 이건 눌러주면은 다운됩니다. 봐줘. 여기 보이시죠? 점 웹피 요걸로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목업 사이트. 목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뭐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목업이라고 하죠. 이제 샘플, 뭐 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많이들 보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핸드폰 안에다 갖추는 거, 가다 놓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볼까요? 일단은 봐봐요. 제가 아까 그냥 네모난 사이트인데 이미지인데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가면은 테두리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스크린샷 뜨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배경 지우는 것도 있거든요. 배경 지우는 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업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어 이런 어떤 이미지를 올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걸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올렸잖아요. 사이트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음 어디 갔지? 있다. 요게 있거든요. 아, 이걸 알려주면 낫겠다. 차라리. 그럼 이거는 모바일로 보고 볼 때 제가 뭐 코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그 크롬 확장자 뭐라 하더라 이름이 여기 확장 앱 관리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저는 웨이를 쓰고 있는데 크롬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게 깔아놓은 게 크롬 리모트 이제 원격 크롬에서 이제 원격 화상으로 뭔가 원격으로 지원해야 될 때 제가 이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어 캐시 같은 경우는 웹 개발할 때 보면은 이제 캐시를 싹 지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여기 놓고 이걸 눌러버리면은 이걸 한 번씩 눌러주면은 캐시가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하고 요건 뭐 제가 구글 때문에 쓰는 거고 그다음에 모즈바 그다음에 제가 쓰는 거 드래그 프리 요건 제가 설명 따로 드릴게요. 지금 이거거든요. 모바일 시뮬레이터 반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스토어에서 보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크롬 웹 스토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 가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앱 깔면은 거기에 기능이 있듯이 이 브라우저라는 것에다가 이런 사용하기 편한 이런 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던데 확장 프로그램 그렇죠.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해서 여기다가 추가하기를 눌러주면은 크롬에서 열면은 크롬에 추가하기 이렇게 나올 거고 웨일에서 웨일을 추가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추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확장 앱이란 것을 누르면은 확장 앱 관리가 나오고 여기서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끄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오고요. 이것도
이렇게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요거를 모바일 어? 눌러주면은 모바일로 변하고요. 요걸 닫거나 요걸 닫아주면은 다시 켜집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제가 뭘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냐? 잠깐만요. 이걸 누른 다음에 눌렀죠.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걸 눌러주세요. 장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양하게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내리면은 이거 있어요. 맥북 에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커지잖아요. 옆으로. 그다음에 이걸 닫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닫고가 아니고 화면을 닫아야지. 옆에 아무 데나 클릭하면 이게 닫히거든요.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한 스크린샷 윈도우 키 시프트 S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잘라갖고, 이게 싫으면 여기까지 자르는 거죠. 잘라갖고 넣으면 됩니다. 어떤 소개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요건 자주 쓰죠. 요것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형이나 요거 때 홈페이지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볼 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요것도 씁니다. 그럼 아까 확장 앱에서 이거 했죠. 드래그 프리.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드래그 드래그 프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이제 막아 놓은 데가 많아요. 이제 불펌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제한 풀기가 나옵니다. 제한 풀기 누르면은 이제 이게 쫙 드래그가 다 돼요. 그래서 요것도 뭐 우리가 무조건 퍼온다가 아니고 이제 뭔가 참고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저 같으면 소스를 좀 봐야 되거나 코딩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른쪽 마우스가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때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 프리도 유용할 것 같고. 볼까요? 그다음에 어, 이건 잘 안 쓰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필요하신 분들 쓰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이시죠? 이거 진짜 보여줘도 되겠구나. 블로그에 가서 내 블로그에 갔죠. 글을 쓴다고 쓸게요. 글을 쓰면 여기 나오는데 글 써진 걸 보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자, 여기 갈게요. 왼쪽에 보이시죠? 택배라는 키워드가 22번이 나왔고 배송 조회가 15번, 배송이 4번. 키워드에 대한 어떤 카운팅이 되고 전체 이제 숫자 몇 자까지 썼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좀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깔아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뭐 저는 이거 잘 안 보고 쓰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데, 이게 아까 이거예요. 이거 말고 데이터 랩 툴즈 헬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안 써요. 그 다음에 어딨지? 이커머스 AI 솔루션도 좋아요. 필요하신 분은 쓰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 자, 네이버에서 제가 쓰려고 했던 키워드가 이거였거든요. 검색했었네. 다동이 카드 혜택이라고 쓰면은, 좀 전에 아까 그걸 이거를 얘 있었죠? 이커머스 AI 솔루션, 이거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이커머스 AI 솔루션 네이버 슬래시 카페 20 슬래시 GPT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이제 검색어를 넣으면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키워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웨일에서는 좀 잘 가끔씩 에러가 떠요.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그런데 크롬에서는 크롬 켜놨네. 잠깐만요. 크롬에서는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 키워드 이제 검색어,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이 검색어에 대한 PC 버전의 조회수, 모바일 버전의 조회수가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켜놓고 쓰실 분들은 이렇게 켜놓으면 편합니다. 자, 그럼 확장 앱은 여기까지 됐고, 또 쓰는 게 있나? 나머지는 뭐 제가 필요한 거, 뭐 VPN이라든가 것들. 자, 됐습니다. 그러면 확장 앱도 이야기해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즐길찾기를 볼게요. 뭐 간만은 제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저는 더 이상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 블로그를 딱 들어가는 순간, 워드프레스 블로그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성형 미인 같은 거죠. 전부 다 성형 미인 강남 아가씨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닫게 되더라고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이미지를 생성을 막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이미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약간 짜집기 한다든가 해서 쓰지, 막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꼭 필요할 때 정말 한두 개 잠깐 쓰는 건 모르는데 그걸로 다 도배를 해버리니까 블로그 들어가는 순간 그냥 느낌이 성형 미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거부감이 확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마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그게 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 쓸 때 이 정도? 이 정도 준비 작업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준비 작업? 저 이게 회사 컴퓨터가 회사에 있는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집이라서 프로그램이 많이 안 깔려 있어서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요런 거? 요런 거 필요할까? 그죠? 이건 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워밍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좀 열심히 쓰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주말 동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챌린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를 더 해보겠다고 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API를 통해 갖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코딩하는 것을 찍으려고 해봤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이번 연휴 때 한 이틀 동안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시간을. 오류도 많이 생기고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되더라고, 내 마음처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 안내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자료는 우리가 말하는 API,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갖고 와서 이걸 이렇게 땡겨서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미지가 많이 없고요. 이렇게 땡겨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없고 손봐야 될 게 좀 많아요. 손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연휴 동안 저는 이렇게 뭔가를 하고 했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코딩은 주말에만 할 거라 이제 손을 더 이상 못 대겠습니다. 주말에만 하고 주중에는 이제 포스팅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챌린지 사이트에서 열심히 내일부터는 이렇게 채워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일단 30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여기는 그냥 만들기 하면 되거든요. 챌린지 생성하기 해서 만들기 해서 본인들도 여기서 쭉쭉쭉쭉쭉 가면 됩니다. 하실 분들은 여기서 오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냥 뭐 가볍게 저녁에 한번 보시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며 내일부터 같이 1일 1포 이상 저는 3포를 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